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다양성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과 동화, 논픽션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4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존과 연대를 다룬 책들을 골라봤어요. 오늘의 추천 기준은 사회적 약자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북클럽이 제안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인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 중에서 24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에 반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어린이 책들,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그림책이에요. 잘가 안녕 이라는 그림책인데요. 김동수 글그림 보림에서 2016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46쪽이고요. 보통 그림책 판형하고 비슷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지는 좀 진한 녹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색깔이고 거기에 리어카가 하나 있어요. 리어카에 위에 오리가 하얀 꽃을 물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잘가 안녕 이렇게 써있고 표지에는 좀 쓸쓸한 그 배경인데 나무 세 그루가 이렇게 보입니다. 면지를 보면 커다란 트럭이 있고 퍽 강아지가 트럭에 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트럭 바퀴에 강아지가 치여 있네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작하는 면지부터 고양이가 멀리서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 할머니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텍스트와 함께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쯧쯧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를 들어 올리고 있네요. 뒤에 리어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속표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할머니가 그 리어카에 강아지를 싣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이에요. 할머니는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방이 아주 캄캄하고요. 불도 안 켜 있고 담장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동물들이 누워 있습니다. 모두 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입니다. 할머니가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불이 이렇게 개켜져 있고 한쪽 면에 동물들의 발이 보여요. 발굽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발도 있고 날개도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잘린 것도 보입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열려고 해요. 그걸 열었더니 여기 반지꼴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뱀은 아이의 동강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토막난 뱀을 꿰매어 있고 정성스레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토막난 뱀을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 됐다 이렇게 말하네요. 할머니가. 다음 페이지. 거기서 잠깐 쉬렴. 아까 걔 있던 이불이 펼쳐져 있고 잘 붕대를 감은 뱀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바깥 풍경이 한쪽 면에 있는데 불이 아까는 깜깜했던 집에 불이 밝게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부엉이 차례인가 봐요. 부엉이는 깃털이 다 빠졌습니다. 배에는 큰 상처가 났고요. 할머니는 상처를 꿰매고 깃털도 다시 꽂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부엉이를 꿰매고 또 붕대를 감고 이런 장면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눈 감아라고 할머니가 부엉이 눈을 가리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볼까요? 친구 왔다. 그러니까 그 이불에 뱀이 혼자 누워 있었는데 그 옆에 부엉이가 눈을 감고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아까는 창문에 불이 3개 켜 있었는데 이제 2개. 밤이 아주 깊었나 봐요. 할머니 방에만 불이 켜진 것 같고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뱀, 부엉이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할머니는 개구리, 강아지, 고라니, 족제비 같은 이렇게 길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동물들을 데려와서 잘 치료해주고 큰 이불에 함께 이불 덮고 자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각배가 등장하거든요. 물가로 가요. 6마리 동물이 편안하게 잔 다음에 물가로 가서 할머니가 조각배에 동물들을 씻습니다. 그 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조각배에 동물들을 눕힙니다. 꽃도 몇 송이 놓아줍니다. 동물들이 누워있는 곁에 오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오리들이
입에 끈을 물고 배를 끌고 가는데 연꽃이 그 배 위아래에 쭉 놓여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이제 서천 서역국이라 그러나요? 그런 곳으로 저승으로 가는 그런 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할머니가 강가 같은 데 서가지고 잘가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지에는 오늘도 어제처럼 날이 맑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로드킬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목격하신 분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동물들을 이 할머니가 보살펴주고 또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기본 텍스트 위에 그 할머니 말풍선들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거. 또 거기서 잠깐 쉬렴. 이제 눈 감아. 친구 왔다. 어디 불편한 데 없지? 아 예쁘다. 이런 말들을 할머니가 하시거든요. 이렇게 꼬매주면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굉장히 정감 있게 다가왔어요. 또 얼마나 아팠을까. 다음에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이런 말들.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잔잔하게 어떤 죽음에 대한 특히 이 돌보아지지 않는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죽음도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로드킬로 목숨을 잃는 동물들. 이 동물들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스스로도 온전한 삶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일 법한 고단한 처지의 할머니가 정성스레 죽음을 수습하고 이해를 갖추어 보내는 이야기가 먹먹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힘주지 않은 듯 그러나 묵직하게 말하는 그림책입니다. 저는 이 그림책을 읽고 이 시작이 굉장히 놀랍고 불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첫 장면부터 이제 자동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한 강아지가 등장하니까 보통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요즘 그림책 보시고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어떤 치유하는 일을 사실 요새 그림책들을 보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루는 감정이나 소재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김동수의 이 그림책은 그 무고한 죽음이지만 돌아서면 잊게 되는 그런 죽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실 트럭이 사라진 뒤에 죽은 강아지를 들어올리는 손길 이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데요. 머리는 레게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빛 옷을 입고 있고 얼굴엔 주름이 자글거립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하죠. 이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해요. 미스테리합니다. 특히 이제 동물을 보살펴가지고 곱게 단장해서 조각배에 태워서 멀리 보내는 거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무당 같기도 하고요. 옛날로 치면 특히 또 떠나는 길을 오리가 이렇게 호위하고 동물들 주변에 하얀 꽃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런 일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온 마음을 담아 작별 인사를 건네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라고 말했네요. 동물을 위한 진홍곡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자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 사회 문명에 대한 그런 고발, 성찰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은 또 한편의 판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여기에 이제 보살핌 받는 거는 죽은 동물들인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어쩌면 이제 작가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어떤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는 김동수 그림 작가인데요. 많은 작품을 했고 이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많은 상도 받았고요. 감기 걸린 날이라는 작품으로 활동을 해서 여러 상을 수상했고 굉장히 간결하고 진솔한 그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또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함, 천진함 그런 걸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작가고요. 학교 가는 날, 할머니 집에서, 수박씨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작가가 이 그림책을 그리면서 한 말이 있네요. 가끔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을 봅니다. 자동차들은 죽은 동물 위로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자동차들이 지날 때마다 동물들은 점점 더 납작해지고 여기저기 찢기고 도로 위에서 이리저리 나뒹굴다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을 모아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 속의 글과 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맴돌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작가가 썼습니다. 예, 마음도 참 예쁘지요. 예, 이런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림책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머니처럼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이렇게 정답게 말 걸고 다독이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꼭 필요하죠. 할머니 속삭임이 동물들에게 혼돈이나 상처나 두려움 이런 거를 씻어주는 그런 기분을 드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나라 그림책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유해준 작가가 썼고 야엘 프랑켈이라는 아르헨티나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시공 주니어에서 나왔습니다. 2023년에 나왔고 이제 1년 조금 지났네요. 50쪽 정도 되는 분량이고 보통 그림책 판형보다 조금 작습니다. 표지에 보니까 흰색에 가까운 그런 깔끔한 표지에 주인공 어린이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 띠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2023년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 수상 야엘 프랑켈과 옹진 주니어 문학상 수상 유해준이 전하는 우리와 함께의 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한 사람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뒷표지에 보면 넌 절대 한 사람이 될 리 없다고, 넌 결코 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사람들의 다정한 연대와 단단한 연결이 만드는 작지만 큰 변화 이렇게 대단한 문구도 쓰여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방울 같은 게 있고 누구나 혼자인 순간이 있어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었어. 처음엔 어린이 혼자 이렇게 가방 메고 왔어요. 마치 전학 온 것처럼. 반대편 면에는 2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기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 한 사람 또 한 사람. 혼자 이렇게 서 있고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방 메고 있는 표정이 굉장히 좀 슬퍼 보여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받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는 굉장히 시무룩합니다. 아이들은 다 멀리 가버렸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지우다만 얼룩처럼 희미한 사람이 되었을 때 거의 혼자 남았어요. 그때 다 아이들이 가고 한 아이만 뒷모습이 살짝 보이는데요. 그 아이가 뒤돌아섰어요. 굳게 닫힌 문 너머에 홀로 선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네요. 아이는 지금 얼굴을 가리고 거의 울 것 같아요. 울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아이가 뒤돌아선 아이가 모자를 벗더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아이가 마주보고 웃고 있죠. 곁에서는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실 우리 곁에 손잡아줄 한 사람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룬 논픽션 그림책입니다. 굉장히 담백한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특별할 게 없지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이 이야기를 뛰어넘는 어떤 담백함, 절제된 색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오래오래 그 그림을 지켜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곁에 서고 마주보고 손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내가 그 사람이 되라.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특히 이 야엘 프랑켈이라는 이 작가의 그림이 좋습니다. 이런 오히려 화려하진 않지만 이 단순한 선과 색 속에서 이렇게 이 주제를 크게 올려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약간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린이가 또 이렇게 미니멀하게 세련되게 그리긴 어렵죠. 이런 그림 때문에 이 그림책이 좀 묵직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곁에서는 한 사람, 마주보는 한 사람, 손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야. 세상에 나 홀로 내쳐진 듯한 느낌이 들 때, 모두의 눈빛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막막한 삶을 조금이나마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힘은 그저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작은 관심, 아주 작은 한 번의 토닥임에서 올지도 모른다.
또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의 커다란 문제 또한 한 사람의 작은 행동과 연대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변화를 일으킨다는 메시지로 확장해 읽히기도 합니다. 시처럼 잔잔하면서도 묵직하게 흐르는 한국 작가의 글과 다정하고 섬세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아르헨티나 작가의 그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그림책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 작가가 위혜준이라는 글작가인데요. 철학, 사회학, 문예창작을 공부한 작가고 좋은 책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잘 만들어 왔던 그런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옹신주니어 문학상을 수상했고 또 여러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그림책을 더 많이 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가 중에 야엘 프랑켈 그림작가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꼴라주 기법을 특별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유명한 그 그림책상을 많이 수상을 했고 2016, 17년에는 볼로냐에서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고 도서전들에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특히 2023년에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라는 작품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 픽션 부문 대상, 이제 이게 거의 최고상인데요. 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작가가 있는 곳이 한국과 아르헨티나인데 어쩌면 이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멀지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시대를 산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공간, 시간, 언어, 문화 다 다르지만 이 한 사람이라는 작품에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 공감을 했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 작품의 제작 방식이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화인데요. 청소년 소설이라고 해야겠네요.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희 작가 작품이고요. 2020년에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392쪽. 분량이 좀 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고학년을 위한 동화, 청소년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지를 보니까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렇게 쓰여 있고 이제 모자를 쓴 소녀처럼 보이는데 젊은 여성이 뒤에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치마로 원피스를 입고 서 있고요. 원경으로 한복을 입은 두 여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성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여성은 바닷가에 서 있고 한 여성은 집 앞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보이고 뒷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프게, 기쁘게, 뜨겁게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며 살아갈 것이다. 세 여성이 펼쳐내는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 뒤 표지에 이제 은유 작가나 정여울 평론가나 박서연 작가 같은 분이 쓴 추천사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근대 여성 투쟁기, 특히 이제 이주 여성,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여성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인데요. 작가가 이 책을 쓸 때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뒤에 작가 후기에도 나오는데 이금희 작가는 한인 미주 이민사 100년사를 다룬 책을 보던 중에 앳되어 보이는 얼굴에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3명의 여성을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 하와이 이민 1세대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고 해요. 교과서에도 소개되지 않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주친 거죠. 거기서 이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차례를 보니까 1917년 어진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얘기죠. 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인 세 여성의 수단과 생존과 연대의 서사입니다. 이른바 사진신부라 불리던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와이로 건너가 동포 남성과 결혼하고 새 생활을 개척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오늘날 여성의 역사로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 소개 먼저 조금 할까요? 이금희 작가는 1984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인데 너도 하늘말 날이야, 유진과 유진,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망나니 공주처럼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많은 50여 권의 동화나 청소년 소설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고요. 2020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한국 후보로 지명됐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머자나 이금희 작가에게 아주 큰 상을 받는 그런 영예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스토리를 조금만 소개시켜 드리면 알로하 나의 엄마들 주인공은 이제 김해 일제강점기 경상도 김해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18살 버들인데요. 아버지가 의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 혼자 버들하고 남동생을 키우는데 양반이지만 그 여성이라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있는 그런 소녀였기 때문에 사진 결혼이라는 게 그때 있었는데 하와이에 사진 결혼을 하면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와이로 가게 됐죠. 가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로 온 그 홍주, 송화라는 친구를 만나서 셋이 같이 이렇게 엇갈리고 또 만나고 하면서 그 각자의 운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인 버들은 비교적 그 남편감을 자기하고 비슷한 26살 태완을 만나게 되지만 다른 두 친구는 굉장히 곡절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좀 어디선가 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어린이 문학장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본 게 거의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냈다라는 점에서 당시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로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로하라는 게 그 하와이에서 쓰이는 인사말이래요.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는 가볍게 그냥 안녕할 때 알로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 애정, 평화, 연민, 자비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여서 하와이 원주민에게는 굉장히 문화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알로하라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꽃을 걸어주고 이런 게 단순히 이제 반갑다를 넘어서서 엄청난 환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와이나 폴리네시아 언어에서 이 단어는 항상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랑, 연민, 또 동정, 친절 이런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알로하라고 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공존의 카테고리에서 이 책을 선정하면서 그 버들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버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위 이민 여성들이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찍이 자리 잡은 줄리 엄마라고 나오고 또 그리울 때면 이제 편지로 자기 근황을 막 전해주는 홍주도 나오고 또 굉장히 순수한 송화까지 이렇게 가족은 아니지만 대한가족처럼 곁에서 항상 이 서로를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이런 인물들이 가족이 되어줍니다. 이런 돌봄의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혈연 가족보다도 이렇게 확대된 가족, 대한가족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해지는데 이 소설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읽고 나면 가족과 여성에 대해서 또 엄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청소년 소설입니다. 낯선 땅에 뿌리 내려서 사랑과 연대를 행해온 그런 주인공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 이런 게 책을 덮고 나서도 귀에 이렇게 아른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배려, 조화, 기쁨, 한대 우리에게 필요한 알로하의 정신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책을 소개시켜드릴 차례인데요. 프리워터라는 책입니다. 2023년 작년에 류베리 메달을 수상한 미국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거의 그 초등 고학년을 위한 가장 좋은 읽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었는데 표지를 보면 흑인 소년이 저를 정면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굳센 눈을 가지고 있고요. 하얀 셔츠를 입고 있고 아래는 약간 물속에 있나 싶은 그런 그림 붓터치가 있고요. 프리워터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자유를 찾는 모든 이들의 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뒷면에는 프리워터에 온 걸 환영한다. 2023 뉴베리 대상, 2023 코레타 스콧 킹 대상,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보통 책이 나오면 리뷰를 하는 여러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아주 많은 매체들에서 리뷰를 받았던, 인기도 아주 높았던 책이고, 또 뉴베리상을 받았기 때문에 작품성도 인정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책날개에 보면은 이 책의 어떤 서사를 알 수 있는 그 간단한 소개 글이 나옵니다. 프리워터에 온 걸 환영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12살 소년 호머는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서덜랜드 노예 농장을 탈주한다. 함께 달아난 엄마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두 아이는 울창한 넝쿨과 숨겨진 문을 지나고 하늘 다리를 건너 습지 깊은 곳에서 프리워터라 불리는 비밀의 마을을 발견한다. 이 책에 대해서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한번 잡으면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결코 놓지 못할 거예요. 흑인 남매가 노예 농장에서 탈주하여 습지 깊숙한 곳, 꿈같은 자유의 땅에 도착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눈에 띄지 않기를 삶의 원칙으로 세운 12살 호머가 각성하는 과정은 짜릿하고도 눈물겹습니다. 7살 여동생 에이다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놀랍고 후련합니다. 활시위를 담기며 영웅의 꿈을 꾸는 산지의 도전과 가족에게 소외된 노라의 주체적 선택에는 손뼉을 치게 됩니다. 도망 노예의 발걸음만큼이나 빠르게 읽히면서도 밀도 있는 구성과 표현이 매력적이며 등장인물 어느 한 사람 생생하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탈주노예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쓰인 이 책은 2023년 뉴베리 대상 수상작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제가 책갈피를 몇 군데 해놨는데 몇 군데만 읽어드릴까요? 18쪽 보면 서덜랜드 농장에서는 나만의 원칙들이 있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띄지 않기였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요령이었다. 나는 그 어떤 관심도 심지어 좋은 관심마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그래서 온종일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하며 지냈다. 네, 이게 바로 호머의 생존법이었어요. 이 농장에 어린 노예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사는 걸 몸에 밴 그런 소년이 이제 각성해서 농장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반면에 이제 에이다라는 소녀가 있는데 굉장히 용감합니다. 44쪽에 보면 우리도 가는 게 좋겠어. 에이다가 말하고는 남자를 뒤쫓아갔다. 에이다, 내가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덤불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남자의 머리가 보였다. 여기 보면은 에이다는 일단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소녀로, 오빠가 그림자처럼 사는 데 비해서 굉장히 용감한 소녀로 그렇게 캐릭터가 설정이 돼 있어서 둘의 어떤 장단 속에서 이야기의 리듬이 굉장히 신나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장면이 좋을까요? 책의 이렇게 대표적인 구성상의 특징은 1인칭과 3인칭이 이렇게 변주가 돼요. 그래서 한 장은 호모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또 다음 장은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에이다라든지 탄지 같은 다른 인물들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럴 때마다 각각의 캐릭터의 특성이 글의 내용에 담기기 때문에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인물과 사건이 아주 입체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몰입감이 아주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주인공은 이제 호모인데 농장을 탈취해서 프리워터라는 자유공간에서 왔지만 다시 엄마를 구출하러 농장으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림자처럼 살던 아이가 그렇게 용감해지게 되는 과정이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호모의 관점으로 쓰여있다는 거죠. 이렇게 호모에게 공감하면서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고 또 다시 붙잡히면서 자유를 뺏길 위기에 처하는 그런 호모를 이제 독자가 동일시하면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책을 쓴 그 작가는 여성 작가인데요. 아미나 루크먼 도슨이라는, 이게 첫 번째 작품이라니 되게 놀라운데, 아미나 루크먼 도슨은 작가이자 엄마입니다. 책의 뒷날개에 자기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껏 프리랜서로서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또한 사진으로 본 역사책 미국의 초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가님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이 책이 첫 번째 소설이라고 그러고요. 남편과 13살 아들을 키우며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어린이 책에 주는 뉴베리상 대상을 받았고 100년이 넘은 이 상인데
첫 번째 작품으로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니까 굉장히 그때도 놀랐던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또 작품성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이다. 특히 주제가 울림이 크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요. 한국에서도 이 르베리상을 받은 작품이 출간이 되면, 번역 출간이 되면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데 이 작품도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품은 아시겠지만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거죠. 18세기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서 노예였던 12살 호머가 이제 농장을 탈출해가지고 습지에 숨겨져 있는 탈주노의 공동체 프리워터에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나라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워낙에 이야기를 재밌게 엮어서 읽으면서 뭐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가 탈출해가지고 판타지 같은 공동체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요. 또 보편적인 사랑, 우정, 가족의 이런 또 이야기를 담고 있고, 분량이 488쪽이라 꽤 많지만 그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읽혔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뉴베리 대상 심사평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프리워터는 강력하고 감정적으로 짜릿한 저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노련하게 인물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화려하고 생생한 설정으로 실제 존재한 탈주노의 공동체에 관한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대의 가치를 담은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어린이 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